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 길이 3m가 넘는 청상아리가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에만 동해에서 잡힌 상어가 4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상어 뱃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성격이 포악해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청상아리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 백석항 5.49km 해상, 비교적 육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청상아리는 몸 길이가 최대 5에서 6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 개체는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큰 3m입니다. 동해에서는 최근 상어의 출몰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에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던 상어는 15마리, 지난해는 44마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3대 포악상어 비율이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청세리 비율이 2023년 53.3%에서 지난해 63.6%까지 증가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년 동안 동해에서 잡힌 상어 가운데 모두 28마리를 해부해봤습니다. 먼저 청세리 상어의 위에서 소화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와 온대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부시리의 유전자가 41% 비율로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민달고기도 25%가 나왔습니다. 진짜 먹이 원이네. 강어 새끼, 방어네. 청상아리 경우는 황어 유전자가 58%, 민달고기도 26%가 나와 뒤를 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유전자가 상어 뱃속에서 많이 발견된 겁니다.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급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어들이 그러한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동해 쪽으로 많이 붙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동해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7도 이상 오른 18.84도. 이런 고수온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어 출몰이 더욱 많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FC가 광주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올해 초 영입된 공격수 최병찬이었는데요. 강원은 비바람에도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춘천 홈으로 광주를 불러들인 강원FC. 오른쪽 코너에서 크로스가 넘어온 순간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 한 명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머리에 정확히 갖다 댄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 영입된 공격수 최병찬의 데뷔골입니다. 전반전 선제골에 힘입은 강원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 포인트로 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 기쁜 일이고 매경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수문장 이광현의 눈부신 선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실점 방어를 뜻하는 클린시트를 20번째 달성하며 구단 사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앞에서 더 한 발짝씩 뛰어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진 승리에 팬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바람에도 5,080명의 관객이 찾아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 뛰어주셔가지고 3연패 이후에 승리를 해서 좀 완전 기쁩니다. 이번 경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송암 스포츠타운 가변석도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가변석보다 높이가 2배가량 높아져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에 홈 경기에서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가변석이 설치돼서 선수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로써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직전 라운드까지 3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11위까지 추락했던 강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강원은 오는 19일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동백화가로 잘 알려진 여수 출신 강종열 작가의 전시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유한 색과 기법으로 자연과 사람, 여순 사건이란 역사적 아픔까지 화폭에 담아냈는데요. 강 작가의 이야기를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화폭에 가득한 큼직한 동백꽃. 모진 겨울을 견디고 화려히 핀 동백은 여수의 상징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닿아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동백은 이 붉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 보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다시피 막 강한 느낌이 나요. 그건 우리가 힘을 느끼게 되고요. 동백화가로 잘 알려진 강종열 작가의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지역에 머물며 고유한 색과 기법으로 다채롭고 단단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아름다운 물결의 그 느낌들을 내만이 방식으로 어떻게 그려나가느냐. 평범한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이란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가로 13m 화폭에 새겨나간 혼돈과 울부짖음. 십자가 앞에 손을 맞잡은 주민과 군인은 화해와 용서, 치유를 나타냅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한테 이 아픔을 계속 남겨주지 말자. 역사의 재현을 바라보는 이는 숙연해집니다. 역사 속으로 이게 좀 뭔가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개관 5년차를 맞은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를 조명하고 이를 관객과 이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합니다. 강종열 작가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가 오는 18일 대학평의원회로부터 통합신청서 수정안을 재심의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을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면 통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구성원 설득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내년 통합은 어려워집니다. 강원대는 구성원들의 불만에 따라 혁신전략실의 차출 인원을 조정해 직원 수를 35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캠퍼스 간 먼 거리를 고려해 강제적인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25%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해 최고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4일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에서 열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 참가할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합니다. 버스킹 공연은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악기 연주 외에도 성악과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관내 20팀, 관외 10팀을 합쳐 총 30팀을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착수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강원학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전임 이사장 점심 배달과 식사 준비, 명절 음식 만들기, 개인 용무를 위한 운전, 휴게 시간 교내 카페 업무 등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거나 직원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1억 2,200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올해 첫 저도어장 조업이 오는 17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와 속초해경, 고성군에 따르면 저도어장은 원래 4월 1일부터 조업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조업에 적절하지 않고 바다 날씨도 계속 좋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7일부터 저도어장 조업을 개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어업지도선 강원 202호를 타고 저도어장 조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아가 없는 등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영양죽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원주 명륜사회복지관은 한식 브랜드 본죽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어르신 12명에게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 영양죽을 전달합니다. 영양도 체크를 통한 맞춤형 영양죽이 마련되고 생활지원사들이 죽을 전달하면서 체온과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상우안 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이번 달 착공해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공업체를 선정한 홍천군은 홍천읍 상우안리 일대 944제곱미터에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식당, 회의실, 휴게실, 체력 단련장, 문화강좌 공간 등을 갖춘 1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이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정보통신기술 ICT를 적용해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2억 5천만 원 등 25억 원을 투입해서 정선 아리랑 시장 내 점포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